안녕하세요. 주식챔피언쇼 주챔쇼의 김호수입니다. 주식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챔쇼. 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초만 해도 시장이 굉장히 힘들다,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났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최근에 주가가 쭉쭉 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어제도 그랬고 중국 관련주라든지 대북 관련주, 제약바이오들도 종목에 따라서 상승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사실 주가가 매일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갔으면 참 좋겠지만 주가가 상승하고 레벨업 되는 거는 정말 한순간이고 짧은 기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순간을 잘 대응을 해서 이런 상승을 잘 즐길 수 있도록 타이밍도 잘 잡고 올바르게 대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혼자 하시기 어렵죠? 여러분들 어려우시니까 주식챔피언 전문가들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자세하게 상담해드릴 거고 투자할 만한 좋은 종목의 힌트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수하고 싶으셨던 종목 있으시죠? 요즘 또 사고 싶은 종목 많고 여러 가지 들여다보고 계실 텐데 그런 종목을 매수해도 지금 괜찮은지 여부도 함께 고민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물려있는 종목, 손실 큰 종목들은 또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손절해야 할지 그 자세한 해법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매일 오전 9시 50분 저희 주챔쇼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전화 2대 준비해놨습니다. 02377-0169, 377-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셔야 조금 더 빠르게 앞순서에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빨리 전화 주셔서 앞순서에 빠르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전화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주식챔피언 전문가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챔피언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무료 강연회 잘하셨죠? 네, 잘하고 왔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시장이 또 바뀐 분위기가 확연하게 좀 느껴집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외국인들도 계속 사고 있고 네. 지수도 올라가고 주가도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일단 시장에 대한 조언을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해드렸지만 상반기 좋을 것이다. 수없이 네. 몇 번을 말씀드려가지고 이제는 저는 놀랍지도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사실은 팔면 사겠죠. 그리고 사면 팔겠죠. 결국에는 그게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산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또 판다고 또 싫어할 것도 없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잘 사놓냐의 싸움인 거지 외국인이 산다, 기관이 산다 여기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전체 분위기로 따져본다면은 요즘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어제 화장품 관련주도 좀 올라오고요. 오늘은 조국 관련주도 조금 뛰어오르는 모습과 자동차 관련주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는데요. 결국 오늘 올라오고 있는 것은 낙폭과대주들이 조금 뛰어오르고 있는 거 빼고 나면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설명할 만한 섹터는 IT, 반도체 쪽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필두로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이 들고 오늘도 61,000원대 지금 돌파 중인데 지난주 무료 강연회에서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계속 더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가 가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를 생각한다면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낚시랑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낚시를 하게 되면은 미끼를 이렇게 낚시 바늘에 딱 끼워가지고 던져 놓는데 그렇게만 하면은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집어라는 걸 하게 되죠. 우리가 밑밥이라고 합니다. 그냥 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떡밥 같은 거를 뿌려 놓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걸 모이기 위해서 물고기가 모이다 보니 내 미끼를 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인간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집어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밑밥을 던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고기 입장에서 본다면 야 저기 가면은 자꾸 밑밥이 떨어져 그리고 앞으로 더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절로 가자 라고 한다면 결국 자기는 밑밥을 먹으러 간 거지만 미끼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은요. 좋다 해서 지금 사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반드시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는 팔아야만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팔아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고요. 수익은 팔아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신고가라는 것은 모두가 지금은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상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돈이 들어와야지만 삼성전자는 팔아낼 수가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하려면
하려면 집어를 해야겠죠. 미끼를 던져야만 합니다. 주가도 계속 올라가줘야 하고 좋다 해줘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수급도 좋게 만들어놔야 하고요. 전망들 목표가 계속 올려줘야만 하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다는 이야기 계속 나와야지만 개인들의 300조라는 돈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지금 삼성전자는 누군가는 팔고 싶어 안 달란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자리에서 더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에 밑밥이 자꾸 떨어진다고 해서 과연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은 그냥 상징성으로 내버려 두고 IT 쪽은요 아직까지 따라갈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반도체라고 한다면 서울 반도체나 제주 반도체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저렇게 삼성전자가 잘 간다는 말은 수혜주 반드시 나오게 되고요. 대장주가 아니라 2등주, 3등주를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상당히 받쳐줄 것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에 너무 눈독 들이시는 것보다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보다는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 반도체 관련주를 조금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보니까 저기에 너무 고점에서 위험하게 놀지는 말자. 저기는 고수의 영역이라는 것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시장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22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서 225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어요. 2250포인트도 지금 현재의 자리가 아니라 과거부터 해서 계속 지금은 뭐 바닥을 만들기도 하고 고점을 만들기도 했던 저항선이자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2250포인트를 돌파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뭐 큰 호재가 없다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이번 주 관전 포인트는 2250포인트는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가 중요하게 될 거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저기를 뚫어야 됩니다. 뚫지 않는다면 음봉으로 계속 내려가서 그냥 2220포인트 이하에서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양봉으로 쭉 올라가던가 아니면 음봉으로 쭉 밀리거나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결국 시장의 수급이 또 꼬여가지고 조정이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매할 시장은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은 좀 팔아놓고 오늘 양봉으로 올라오게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하자. 음봉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일단 조금 쉬어가면서 관망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뭐 삼성전자가 6만원 돌파했고 오늘 6만 1,000원까지 올라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10만원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뭐 탑2,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잘 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큰 잔치집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마련이고 내 기대의 기회가 오기까지는 또 한참 기다려야 된다는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종목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IT 관련 종목들 아직도 올라가지 못한 그런 종목들을 잘 살펴보는 것도 분명한 전략이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문현진 전문가랑 자세하게 상담도 해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싶은 종목도 매수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탈출할지 상담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TV 보고 계세요? GS건설에. TV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시청자님. 네. TV 소리 줄이고 전화로 저랑 이야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네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GS건설. GS건설.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49,400원. 49,400원에 비중은요? 비중은요? 20%입니다. 20%요. 20%입니다. 네. 자. 20%입니다. 네. 20%요, 20%. 네. 저는 들려요, 시청자님. 네. 자, 일단은 높은 가격에 좀 사셔가지고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죠? 2018년에 사셨으니까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문현진 전문가랑 바로 얘기해 볼게요. 네, 전문가님.
GS 건설입니다. 좀 웃지 못할 사연이 있었네요. 자, 일단, GS 건설이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산 것 같아요. 2018년도에 급등을 했었는데, 저때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기도 했고요. 역시 남북 경역 관련주로도 이렇게 약간은 엮였었던 거죠. 역시 건설 관련주들이, 좋다 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영향들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제일 먼저 실적이 너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은 실적이 다시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업황에 불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2019년부터 예고를 했었어요. 2020년부터는 건설업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작년부터 해드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지금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주가라는 게 그래요. 떨어지고 나면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라갔으면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맞고요. 떨어졌으면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냐 안 잡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바닥을 잡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보여지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를 아마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추가 매수는 아직은 섣부르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일단 올해에 27,000원을 무너뜨리지 않고 내려간다면은 버텨주기만 한다 하더라도 저는 추가 매수의 기회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 한 6월 정도까지는 27,000원이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좀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 여기서 지켜지면서 횡보만 하더라도 저는 그때는 추가 매수 좀 하셔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때 다시 그때는 추가 매수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렇게 다시 V자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주가가 약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올라가는데도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길게 계획을 잡고 가는 게 좋기 때문에 향후 한 6개월 정도는 주가가 이제 더 이상 26,000원, 27,000원 이하로 빠지지 않는지부터 먼저 체크 한번 해보시고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32,000원 이하, 32,000원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GS 고맙습니다. 건설 잘 들으셨죠? 고맙습니다. 네. 자, GS건설 첫 번째 종목으로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 워낙 높은 가격에 사셔가지고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 문현진 전문가가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고 적용을 해보세요.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 상담 드릴까요? 영우 DSP 2,600원에 30%예요. 영우 DSP를 2,600원에 30% 사셨어요? 네, 최근에 사셨나봐요. 예? 최근에 사셨나봐요? 예, 최근에 한번 수익 내고 네. 다시 들어가셨어요? 조금 샀습니다. 그전에는 수익을 보셨고 다시 최근에 순매수를 하셨는데 그럼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게 앞으로의 전망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와 얘기를 해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영우 DSP입니다. 예. 네, 뭐 영우 DSP라는 기업이 일단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았다가 부채를 많이 이렇게 상환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부채 비율도 완전히 조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재무로만 딱 따져봤을 때는 괜찮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OLED 산업이라던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저는 지금 2,600원에 샀다고 전망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망이 좋은 기업은 1,500원에 사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2,600원에 사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예, 후자를 네, 지금 이렇게 2,600원에 사가지고 전망이 어떻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최근에 올라왔던 고점에 사셔가지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는 전망보다는 단기적 대응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밀리게 되면 2,400원에서 일단은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전망을 떠나서 좋은 기업이라서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2,400원 무너질 때 저는 일단은 정리하시고 좀 더 아래쪽에서 1,500원 이하나 1,700원 이하에서 다시 재접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돌발 슈팅이라고 하죠. 장대 양봉이나 이렇게 의도치 않은 예상치 못한 어떤 급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3,000원쯤에서 정리한다라고 보고 지금 2,400원 손절, 3,000원 익절 이렇게 보시면서 단기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영어 DSP까지 함께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주고 있는 주챔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들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자,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예, 뉴파워 프리즈마. 뉴파워 플라즈마. 예, 5,500원에 10% 가지고 있어요. 5,500원에 10%. 네. 자, 요것도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그죠? 네, 오래됐어요. 네, 높은 가격에 좀 사셨는데, 요게 뭐 매수가까지 올지 궁금하세요? 네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냥 전문가님 의견만 들으면 되죠. 아, 예. 알겠습니다. 자, 5,5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뉴파워 플라즈마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전문가님과 얘기를 해볼 텐데, 자, 네. 전문가님, 뉴파워 플라즈마입니다. 일단 뭐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비중이 10%면은 네. 좀 부담이 좀 덜 되는 비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들고 가셔도 좋다라고 보는데 일단 액면 분할 때문에 뒤에 급등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급등하고 올라갈 때 여기서 바로 가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지 못하고 밑으로 한번 더 뺐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이라고 했다면 비중이 많았다고 한다면 저는 비중이 좀 많으니까 뺐다 갈 경우를 대비해서 비중을 줄입시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지만요. 지금 10% 비중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만약에 3,5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다시 밀려준다면 이 기업은 실적도 좋고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3,500원까지 혹시나 밀려준다면 저는 더 사야 된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5,500원에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3,500원대 추가 매수를 좀 잘 해놓으시면은 매수가가 아마 4,000원대 초반까지 밀려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액면 분할 효과와 실적 개선 효과와 삼성전자 효과를 세 개를 동시에 보면서 상승하게 된다면은 5,500원까지 올라올 때 수익이 거의 한 30%에서 40% 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은 그렇게까지는 추가하면서 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이 종목이 이제 4,000원 이하, 최소 4,000원 이하까지 한번 밀려준다면 추가하면서 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종목은 삼성전자 힘을 입어서 아마 5,500원까지 본전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밀려주면은 추가 매수, 안 밀리면 그냥 본전 매도하자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뉴파워 플라즈마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텐티움을 오늘 사면 어떨까 하고. 텐티움을 전화드렸습니다. 오늘 매수해도 괜찮을지요? 예. 텐티움 어떤 게 좀 관심이 가셨어요? 이게 전에는 좋았었는데, 이번에 뭐, 이슈가 있어가지고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어제부터 지금 오르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사도 요거 괜찮을지 여쭤보려고. 이제 뭐 이슈 때문에 빠졌는데 바닥 찍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신 예. 거구나,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텐티움을 지금 사도 괜찮을지 전문가랑 얘기를 해볼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전문가님. 텐티움인데 뭐 이슈가 좀 있긴 했었는데 바로 좀 반등이 나오긴 합니다. 일단 분식회계 논란이었죠. 이제 상장할 때 회계 조작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싸니까 그만큼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건 단기적인 반등인 것 뿐인 것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있어서요, 제일 피해야 되는 악재가 뭐냐면 분식회계예요. 왜냐하면 상장이 되는데 주가 조작이 아니라 회계 조작을 했다 이러면은 거의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정말로 크게 다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주식시장이 이때까지 상장된 종목들을 싹 한번 돌아봤을 때 분식회계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면은 주가가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70%, 80%까지 이렇게 박살이 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말은 지금 이 종목을 사겠다라는 것을 완전 불구덩이로 뛰어들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은 말려야 될까요? 부추겨야 될까요? 답이 나왔습니까? 예. 네, 분식회계는 우리가 웬만하면 피하면 좋은 이슈이기 때문에 덴티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중에 충분히 보고 매매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다른 종목 충분히 좋은 거 많으니까 지금 이 종목 외에 다른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텐티움을 매수해도 괜찮을지 궁금해 하셨는데, 최근에
분식회계와 관련돼가지고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아무래도 분식회계라는 것이 뭐 기업의 가장 뭐 중요하기도 하고 뭐 양심이라든지 신뢰의 문제가 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살펴보고 추후에 상황을 보고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LF를 10월 말쯤에 탔는데, 네. 예. 그냥 배당이나 조금 먹고 나오려고 생각했던 게 물려버렸네요. 네. 매수가는 얼마인데요? 매수가가 19,500원입니다. 19,500원에 비중은요? 비중은 30% 정도 돼요. 30%. 자, 19,500원에 사셨으면은 최근에 지난 11월, 10월 이때쯤에 사셨겠네요. 그죠? 10월 말에. 10월 말에. 말쯤에. 예. 근데 그 뒤로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네요. 그죠? 예. 자, 요거 그럼 어떻게 지금 손을 써야 될지 궁금하신 거예요? 예, 앞으로 전망하고,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손절을 해야 되나. 손절을 해야 될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전문가님, LF입니다. LF도 가격이 많이 내려왔네요. 네, 이게 제가 작년 연말에 이제 배당 때문에 주식을 사려고 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말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돈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 30억, 100억 이렇게 들어가서 배당 받을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배당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배당 조금 받으려고 했다가 지금 손실이 얼마나 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은 배당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는 돈이 많은 사람들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어느 정도 투자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한 150억 하고 있거나 100억 이상 하고 계신 건 아니다라고 제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배당 수익이 크지 않아요. 오히려 배당 먹으려고 했다가 지금 14%, 15% 손실 중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올바른 투자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방송에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일을 토대로 다음번에 이러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LF라는 기업은 패션업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유니클로라고 하죠. 그죠? 유니클로 이제 불매 운동이 진행이 되면서 그쪽의 매출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반사 이익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지금 그게 바로 반영될 건 아니고요. 서서히 이렇게 이제 분기마다 실적이 나올 때마다 조금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LF라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바닥을 잡았다라고도 볼 수 없고 상승세로 돌아서는 어떤 기미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은 높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바닥을 잡았다라고 표현해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조금 더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배당 노리기 위해서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일단 15,000원짜리가 절대적 지지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서는 반드시 지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지지가 돼야 되는 선이다 보니까 15,00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15,000원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행인데 나오지 않으면 비중부터 빨리 줄이시고 그 시간을 버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좀 나더라도 다른 종목을 사서 그 손실을 메꾸면 되니까 여기서 시간 많이 뺏기지 않도록 15,000원 무너질 땐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저기만 잘 지지가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통해서 그리고 실적도 기업이 지금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많이 떨어진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이제 저평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25,000원까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저까지 올라가려면 지금 이 기업이 거의 3년 내도록 빠지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시 25,000원까지 올라간다면 최소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일단 시간적인 부분은 좀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장기로 한번 들고 가볼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보유하자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LF에 대한 해법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조금 낙폭이 나오긴 했는데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기회 조금 더 기다려서 탈출하자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기 전에 여러분들 문현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 자세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희 주챔쇼입니다.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을 이 방송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투자 노하우도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주말에도 역시 무료 강연회가 열립니다. 그 일정을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